중국이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지금 던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던질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오늘 미국 증시 포함해서 우리 코인 시장을 좀 하락을 견인했던 중국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번에 중국 사태가 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좀 큰가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작년에 헝다그룹이 막 힘들었고, 헝다그룹 파산 때문에 코인이 얼마나 빠질까 막 전전긍긍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생각이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코인 이슈가 드렸던 말씀 중에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네. 멤버십 방송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하락장을 딱 꼬집어 보면은 항상 얘네들 하락장 이슈가 있었어.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던 아니면 얘네들에서 뭐가 터지든 뭐가 무너지든 뭐가 딱 하나 있었어. 그게 어떤 하락 이슈일까? 중국 관련해서 하락장이 반드시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채굴장들 내쫓은 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 뭐 던전이 많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중국 하락 이슈가 있었어 항상.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헝다그룹 말고는 없었어. 오히려 홍콩에서 시장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중국 이런 기사들이 호재로 또 다가왔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 하락 이슈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중국계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싹 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정리해보면은 자, 이제 중국 얘기 좀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자, 중국 6월달 미 국채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 수준, 1년 사이 11% 줄어. 금은 사고 미국 국채는 던지고. 이거 미국 국채를 던지는 이유가 뭘까?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진짜 그 방향성이 갈려버려. 요거 이따가 혹시나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왜 하는지. 자, 일단 헝다그룹 얘기부터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헝다그룹이 파산 신청을 드디어 했습니다. 자, 헝다 결국 파산 보호 신청. 그래서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 15에 따른 파산 보호 요청을 했다.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 없어. 근데 그 신기한 게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요청을 했어. 헝다그룹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헝다그룹이 이제 거의 작년부터 이어졌던 거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건 2018년도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이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 헝다그룹 사태가 이제 코인 이슈가 그때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다. 막 뭐만 하면 헝다 때문에 빠졌다, 뭐 폭락했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헝다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다. 선물 거래 해가지고 롱청산 난 거 이거 선물 애들이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사 쓰시는 분들은 뭐라도 이유를 끌어와야 되니까. 몰라. 온체인 데이터를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 파산 때문에 떨어졌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기사를 읽어야 되니까 뭐 기자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코인 이슈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괜찮을 거다.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 중국 내부 시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단체들이 발행한 이런 뭐 우리 배웠던 또 까먹었네. 아까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LDFV, LGFV 우리 배웠었죠. 법인회사 설립해가지고 지방정부 부채 돌리는 거. 그거 중국의 부채로 안 잡힙니다. 그런 식으로 부채를 발행해서 돌려막기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될까? LGFV 얼마나 될까? 헝다그룹이 터져도 중국 정부에서 커버가 가능해. 국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가 가장 문제인 게 터졌죠. 이따가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문제인 게 뭔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교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환사채, 교환사채, 뭐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이 이제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건데, 자, 용어를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교환사채가 뭐냐면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주는 옵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헝다그룹이라고 하면은 자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겠죠. 걔네들 주식을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헝다그룹이 헝다자동차도 있고 헝다식음료도 있고 여러 계열사가 다 있어. 근데 헝다그룹이 위험해.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해줄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그럼 우리 헝다자동차 주식 줄게. 아니 헝다식음료 주식 줄게. 그만큼 한 27억 달러 정도 출자 전환을 해가지고 막았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갖고 있었던 자회사 주식들을 준 거예요. 근데 요새 좀 이제 교환사채가 전환사채랑 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진 게 뭐냐면, 전환사채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또 발행해서 줘. 권리를. 그게 이제 전환사채인데, 보통 우리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회사, 갖고 있는 자회사라던가 이런 채권들을 이렇게 발행해서 주는 건데, 주식이나, 보통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또 주식으로도 주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인지 교환사채인지 요새 좀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알 거 없고.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이 어떻게 한다? 헝다그룹이 작년에 교환사채를 통해서 이렇게 위기를 막았는데, 요거는 이번에 추석 특집 때 좀 한 1시간 반 풀 강의 영상, 거기에 좀 내용이 또 들어갈 건데, 지금 중국과 대만의 교환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대만이랑 중국이랑 뭐 전쟁 난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추석 특집 때 한번 다뤄드릴게요. 교환사채 많은 거.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막 교환사채라던가 뭐 어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얽힌 것들이 많아서 작년에 그렇게 해결을 했다, 헝다그룹이. 근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지.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지. 안 됐고, 뉴욕 파산법원에 지금 신청했다는 건 달러화 자산들, 달러화 표시된 것들, 우리 못 갔습니다. 항복선언 한 겁니다. 항복선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너진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계속 물고 늘어져. 지금 보시면 중주그룹 투자자 수십 명 경찰 방문에 전화 받아 시위 자제 요구. 지금 이런 식으로 쫓아갔어. 중주그룹 얘네들이 어디냐면은 그 코인루시안 우리 배웠던 중릉국제신탁, 얘네 대주주 중주그룹, 얘네 쫓아가가지고 우리 돈 투자했는데 돈 못 받았다, 이자 아직 못 받았다, 너 어떡할 거냐, 쫓아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막 대규모 시위 나니까 하지 마라, 냅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터질 게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신탁사들이. 우리 중릉국제신탁 얘네 64조 원 규모 만기 상품 요거 상한 연기했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근데 그거에 대주주 중주그룹에 간 겁니다. 수십 명이. 우리 돈 돌려주세요, 왜 안 주시나요? 경찰이 이제 진압하고. 지금 중국 내 상황이 지금 이 정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주그룹도 지난달 중순부터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지급을 연기했다 그래요. 미루기로. 자, 그러면 지금 중릉신탁 문제가 되고 있는 중릉국제신탁, 얘네들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게 문제인지. 심각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지금 뭐 국제신탁, 뭐 신탁사까지 이렇게 전이가 됐다, 그것도 위험한데 신탁사들이 지금 어떻게 위험한 건지. 자, 상품간 위험 전이 없다, 과도한 패닉 경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디 있나.
자, 중릉 신탁의 문제 상품은 캐시플링 상품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뭐 복습 겸 2018년도부터 중국 정부가 너네 투기 좀 너무 심각하다. 부동산 개발 회사들 너네 대출 좀 축소해야겠다.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두면서 그동안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은 여기저기 다 분양 신청해 놓고 건물들 짓고 있고 아파트 짓고 있고 자금이 당장 필요해. 근데 정부의 대출이 안 된대. 축소가 돼. 그러면 자금을 끌어 당겨야겠죠. 그래서 집 사면 BMW 3 줄게요. 3 시리즈 줄게요. 집 사면 차 준대. 그래도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신탁사의 자금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이 지금 무너짐에 따라 신탁사까지 지금 위험이 전이가 된 건데, 그 중릉 신탁이 얘네들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끌어 모았냐면 캐시플링이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좀 뭐랄까 정의로 얘기를 하면은 비표준 금융투자 상품, 그냥 표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기업체들이 한 웅덩이에다 자금을 넣어. 그래 놓고 공유를 해. 캐시풀, 현금을 풀에다가 넣어. 그래 놓고 그 자금을 서로 공유를 해.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돈을 넣었어. 그럼 그 돈을 넣은 만큼 이자 수익을 줘. 그리고 그 자금을 내가 또 써. 그러면 저금리로 쓸 수 있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은행처럼 캐시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기업들이 서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자도 받고 이자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왔다 갔다 쓰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이랑 서로 공유가 됐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중국 중릉 신탁은 이 캐시플링 상품은 서로 만기가 다른 여러 신탁 플랜을 차환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풀을 관리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만기가 달라. 만기 일자가 다르고 여러 신탁 플랜을 차환하는 발행하는 식이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만기가 달라. 금맹님 돌려막기. 그렇죠. 폰지사. 또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드리면, 코인이슈가 그 편의점에서, 이거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난생 처음 드리는 얘기인데, 편의점에서 그 삼각김밥을 좀 싸게 사서 먹으려고 100만원 정도를 충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머지 포인트라고 반환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아직도 못 받았다는 거. 머지 포인트 그 환불 받으신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삼각김밥이 뭐라고 100만원을. 자, 또 마음이 아프네 또. 자, 다시 돌아와서 돌려막기라는 겁니다. 돌려막기. 말이 뭐 좋아서 서로 만기가 다르고 신탁 플랜 차환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풀을 관리했지, 폰지사 새로 들어와서 이자 받으려고 넣었어. 그럼 그것도 다시 빼가고 위험한데 또 맞고 돌려맞고 폰지사 그거 했다는 겁니다. 모지 포인트 저도 못 받았어요. 또지 포인트 전에 이야기 해주신 듯 한 20번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릉 신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캐시플레이, 자금을 서로 주고받았다, 돌려막았다. 그럼 지금 중릉 신탁부터 시작해서 뭐 중주그룹, 아니면 뭐 컨트리가든, 뭐 헝다그룹, 나머지 부동산 개발 그룹 회사들, 신탁사들, 얘네들 자금, 얘네들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상품이? 얘네들만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은 캐시풀에 넣어놨던 기업들까지도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막, 야, 중국 정부에서 얘네들은 공화당이잖냐, 공산이잖아, 그냥 돈 풀잖아, 공산 또 태클 거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네들 그냥 돈 풀어줘, 얘네들 그냥 막으면 막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가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사라서 다시 갖고 왔어요. 자, 중국 부동산 업체 컨트리가든 달러채 이자 2250만 달러 상환 실패. 자, 이 기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이미 배우셨던 분들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그분들은 이제 대본 찾을 거고. 달러채, 그리고 또 컨트리 가든 컨츄리 꽂고 달러채 상한 2250만 달러 소액. 자, 보세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경제방송, 주식방송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 좋을 거래. 상고하고를 예상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좋을 거고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 그 유명한 그 3땡땡 방송 있어요. 거기서 이제 1월 달에 달러 하락을 예견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막 그 중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뭐 그분이 뭐 잘못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코인 이슈도 막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이번 연초에 중국에 대한 뷰를 다들 좋게 봤어. 다들 좋게 봤어, 중국의 뷰를. 좋게 본 이유가 뭘까? 좋게 본 이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 좋게 볼 수 있어. 왜 좋게 봤을까? 그리고 중국에 투자를 하라고 왜 권유를 했을까? 그때 코인이슈가 어떤 말씀 드렸죠? 상반기에? 달러 강세 끝났나요, 코인이슈님? 댓글로도 아마 남겼을 거예요. 달러 강세 아직 안 끝났다고. 달러 강세는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신흥국 채권 투자해야 되나요? 코인이슈님, 안 된다고. 달러 강세 아직 안 끝났다고. 그냥 일개 그냥 조그만 유튜브에서 그냥 정부 세파란 놈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왔을까? 달러가 강세로 돌아왔을까? 코인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왜 대다수의 중국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틀렸을까? 경제학자분들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좋을까? 증권가 계신 분들, 뭐 주식 플랫폼 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직업이 뭐죠? 그분들 지금 주식 거래를 해야, 거래량이 붙어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석들을 보고, 물론 좋은 것들은 싹 머릿속에 넣고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 그래서 막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ETF 사고 그런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코인 이슈도 믿으면 안 돼. 코인 이슈 저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 속내를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직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상반기에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분석이 다 틀렸는지. 정답이 뭐냐면 매크로적 관점, 거시경제만 이것만 보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 기사 하나만으로 지금 중국이 얼마나 힘든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트리 가든 달러채 이자가 2250만 달러를 상한 실패했대.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달러채 이자. 달러채 이자. 중국 전망이 좋을 것 같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시장이 좋을 것 같아. 미국 증시도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중국은 공산이잖아. 얘네들이 아무리 그 위안화가 어떻고 뭐가 문제되더라도 얘네들은 국유화한 다음에 어떻게 돼? 위안화를 찍어서 부채를 만들어서 살릴 거야. 맞는 말입니다. 왜? 여태껏 중국이 보여줬던 행동들은 어때요? 위안화 그냥 찍어서 해. 다 해결해. 너네 힘들어? 우리가 그럼 지방정부 이거 LGFV 해가지고 부채해서 해줄게, 살려줄게. 그런 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여태껏 중국이 위험했어? 너네 알겠어. 우리가 찍어서 줄게. 이번에 그 연령별 실업률 발표를 중지했습니다. 이런 국가가 어딨어? 수입 수출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시진핑 그 주석 20주년 해가지고 행사 때문에 발표를 안 해. 이유도 없어. 왜 발표 안 했습니까? 이유가 없어. 한 나라의 G1, G2라는 이런 국가가 한 나라의 수출 수입 재무제표가 얼마나 됐는지 발표를 안 해. 믿음이 있을까? 신빙성이 있을까? 얘네는 위안화가 뭐가 무너졌다? 내수 시장에서
시장이 마켓이 커서 뭐 얘네들이 뭐 경제 상황이 좋아서 아닙니다. 어디서 부채를 끌어당길지 몰라. 지네 나라만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이슈가 작년에 그 헝다그룹이 무너졌을 때도 중국 정부가 막아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 영향 끼치겠지만 이거 서서히 회복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 이 기사가 나온 거 딱 보고 나서는 분석을 다르게 가셔야 돼. 자, 달러채 이자죠. 달러채 이자입니다. 달러채 이자가 뭐냐면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갚아야 되는 부채, 이자들은 커버가 가능해. 중국 정부가. 근데 역외, 중국 외에서 역외에서 발행하는 달러채, 말 그대로 달러로 갚아야 되는 이자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커버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금액이 2250만 달러입니다. 컨트리 가든이 2018년도에 시가총액이 전고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달러로 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그 환산하면은 60조 원이 넘어요. 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250만 달러면 이게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달러가 이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300억도 안 돼. 296억인가? 7억인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60조 원이 물론 이제 2018년도 제일 컸을 때니까 60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서 300억 이자를 못 내서 실패를 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얘기다 지금? 60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서 300억을 못 냈대. 컨트리 가든이 채권을 이거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 채권 가격 떨어지죠. 그리고 얘네랑 비슷하게 일하는 애들, 부동산 개발 회사들, 채권들 싹 다 빠집니다. 달러가 부족하다. 그렇죠. 외환보유고량이 중국 정부까지는 뭐 가진 않겠지만 얘네들 갖고 있는 달러가 그만큼 쪼달린다. 그만큼 쪼달린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냥 중국은 위안화 찍어서 해줄 거야, 유동성 공급해줄 거야, 좋게 볼 거야, 회복할 거야,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냥 매크로적인 관점, 그냥 거시적 경제 그냥 나오는 기사들만 그냥 분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국이 보여줬던 행동으로만 봤을 때는 위안화 부채 커버 가능해요. 근데 역외 달러채 부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장을 관점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발행하는 역외 채권, 달러채 부채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지. 야, 2250만 달러? 이거 고작 해봤자 300억인데? 물론 우리한테는 많은 돈이지만 얘네한테는 많은 돈이 아니야. 이거 고작 못 갚았다고? 그럼 지금 어때요?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다? 야, 달러가 부족하구나. 씨가 말랐구나.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기사들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이러니까 경제가 재밌지. 자, 중국 6월 미 국채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 수준, 1년 사이 11% 줄어. 자, 이거 기사만 보시면은 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네. 사우디도 미국 국채를 던졌대. 미국의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 거야. 달러는 절망적이다. 달러는 망할 거야.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거야. 이번 연도 상반기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브릭스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새로운 화폐를 만든대.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화폐는 100년마다 없어진대, 무너진대. 그래서 달러의 종말론을 말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못됐죠. 자, 이거 기사 앞만 봐도 어떤 기사예요? 작년부터 중국의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던졌대. 미 국채를 던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왜 던졌을까? 미 국채를 던졌을 때 왜 던졌을까? 왜 던졌을까?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야지. 왜 던졌을까? 미국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가치가 떨어져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고 해서, 왜가 필요해서. 그렇죠.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어볼게요. 컨트리 가든 같이 지금 달러가 필요한 그룹들, 은행들 얼마나 많을까?
미국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시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차피 미국은 달러가 강세일수록 수입 단가가 싸져. 달러로 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달러를 올리고 있다. 달러 강세로 가고 있다. 그 뜻은 뭐예요? 중국과 같은 다른 미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은 지금 찢어지게 힘들다.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서라도 위안화를 사야 돼. 아니면 달러가 필요해. 달러채 이자 갚으려면. 여태껏 제로금리 2018년도 2019년도 달러 이자 쌌죠. 제로금리였어. 그동안 수많은 달러를 끌었었어. 근데 이런 기업들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금리 쫙 올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재미있죠? 왜 지금 중국이 어떻고, 올해 연초에 그냥 기사들 나오면은 뭐 중국 위안화가,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불금 특집이니까 조금 더 한번 길게 가볼게요. 러시아랑 중국과 사이가 좋습니다. 러시아가 원유를 파는데 위안화로 받겠대. 서로 사이가 좋아. 근데 코인이쇼 어떤 말씀 드렸었죠? 러시아 중국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없다? 국가 경계선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자, 작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원유 판매업자가 중국 업자한테 땡큐. 아, 땡큐가 아니지. 스파시바. 스파시바? 러시아로 감사합니다인데 고맙다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원유를 팔려 그래. 근데 위안화로 결제하겠대. 어떨까? 위안화 받을까? 브릭스 해가지고 위안화 기축통화로 해서 달러 없어진다며. 위안화 안 받죠. 안 받지. 위안화 가치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위안화를 받아?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하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중국과 사이좋게 지냈던 애들, 야, 우리 위안화 안 받을 거야? 달러로 갖고 와. 그럼 달러채 없으면, 달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 아무리 위안화가 많고 지네 나라가 막 찍어내고 서로 이렇게 짜고 치고 논다 하더라도 진짜 소액의 달러가 없어서 부도나는 게 그게 뭐다? 외환금융위기.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밑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코인이슈가 올해 연초부터 중국에 좀 뭐라 그럴까, 리오프닝 효과는 적을 거고 중국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거야. 우리 다 그냥 배웠던 것들. 미국이 달러를 강세로 가져가면 그 제외한 신흥국들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져요. 그게 작년부터 뭐 스리랑카도 있었고 지금 뭐 바레인, 뭐 티르키예, 아르헨티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국가들도. 얘네들이 다 지금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달러가 없어서. 아르헨티나도 뭐 브라질이랑 해가지고 뭐 코인을 만든다, 뭐 암호화폐를 만든다, 화폐를 만든다 그러고 있죠. IMF 지금 구제금융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IMF 구제금융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미국채 보유량 14년 만에 최저 수준, 1년 사이 11% 줄어. 이 기사를 보고 미국채,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왜 던지고 있다? 달러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던지고 있다. 긴급하다. 자, 우리 6월 달에 또 한번 응용 한번 해볼게요. 6월 달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시장 열었죠. 개방했죠. 왜 개방했다고 말씀드렸죠? 코인이슈가 이거 호재 아닙니다. 비트코인 안 올라요. 외환수급을 하려고 중국이 외환수급을 하려는 건 뭐예요?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외환을 채워야 돼. 그럼 코인 시장 열어서라도 돈 받아야겠지. 자, 중국 경제 가라앉아 홍콩 지수 ETF에서 한 달에서 1,300억 썰물, 이런 식으로 지금 홍콩 자금이 빠져나가.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의 비트코인 시장을 열어놓고 자금을 받아야 돼. 근데 자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여교의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막 빠져나가는 것도 많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멀티체인 CEO를 어떻게 돼요? 중국 정부 공안이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업체들이 망했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부 그 홍콩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개발하는 그 여는 게 지진부진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국이 힘들면 어떻게 할 거다? 중국이 힘들면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중국이 힘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 6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 개방해서 어떻게 해요? 외환 자금을 유입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금, 비트코인 팔아야지. 미국 국채를 어떻게 해요 지금? 팔고 있죠. 국채 보유량이 14년 만에 최저 수준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사들 연결시켜 드릴게요. 8월 18일 중국 당국에서 국영은행의 위안화 개입 확대 지시. 뭐예요? 중국 정부에서 국영은행한테 야 너네 위안화 개입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위안화 개입해서 미국 국채 시장에 던지고 그 돈으로 위안화 사. 위안화 환율 지금 떨어지잖아. 위안화 환율 떨어지잖아. 우리가 엊그저께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못 내렸어. 너네도 알잖아. 위안화 가치 떨어질까봐, 힘들까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동성을 그렇게 쉽게 많이 풀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위안화 가치를 들어 올리려면 너네 국영은행이 위안화 개입해야지. 미국 국채 팔고 위안화 사.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며칠 전에 배운 내용들이 지금 이거에 중국 당국에서 8월 18일 기사로 나오니까 재밌죠.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스텝. 중국이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지금 던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던질 준비를 해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아까 코인 이슈가 인트로 때 어떤 말씀 드렸죠? 중국이 항상 우리 코인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이 하락장에 트리거를 했던 적이 많다. 근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 연결되죠.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딨어. 코인 투자가 경제까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차트 보고 뭐 하고 막 가격해서 뭐 월봉 마감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던가 미국 정치가 어떻고 중국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지금 자금이 어디로 모이고 이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렇게 처음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 젊고 새파란둥이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2021년도 연말부터 봤대, 코인 이슈 방송을. 근데 처음에 봤는데 썸네일이 막 자극적이고 어그로 끄는 거 같고 하도 젊어가지고 이 새끼 또 똑같이 리딩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1년 넘게 보고 신기하게도 하는 말들이 다 맞아. 점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신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2년 정도 보셨지. 그러니까 1년에서 한 2년 정도 봐야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조그마한 방송에 1300분 거의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중국의 사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 좀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태가 좀 더 심각하다. 앞으로 이제 어떤 스텝이 나올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